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차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카드는요, 일단은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느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비로운 스핑크스 앞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핑크스라는 것은요, 과거에 집행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미는요, 법을 집행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심판관 같은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핑크스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롭고요, 모순된 거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스핑크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앉아서 꼬리를 말고 있어요. 물론 카드라는 게 제가 동양화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원래 원본하고 제 카드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를 말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절제하는 부분이고요. 스핑크스의 색이 흰색, 검은색이에요. 이 부분도 음과 양, 창조와 종말 등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명리학적인 부분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누듯이 이 타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뭐 다르게 보면 천사와 악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개가 달린 원반이 팽이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내린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팽이와 연결되어 있음은 극을 축으로 도는 천구의 운동, 다시 말해서 지구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구와 관련된 이용이 신성, 변모,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 또한 자연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 팽이. 이 생산력을 나타내는 팽이가 원반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팽이는 돌아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선형의 상징과 같은 의미고요. 2번과 3번은 유사하다고 보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생산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합의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벨트 쪽에 보시면은 저기 구획으로 나누어진 허리띠가 있어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경계와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구획. 획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는 각자 구역이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 법이라는 게 있겠죠. 법과 법 사이, 경계와 경계 사이를 모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법을 나누고 저렇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 카드가 자유로운 카드보다는 엄격한 카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개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양화 되다 보니 보이지는 않지만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조개도 옛날에 화폐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조개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요. 그렇지만 그게 공격보다는 보호, 방어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는 음의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 보호를 위한 갑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막 공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반달을 달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성성, 수용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는 부분은 양보다는 음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감정, 그리고 내면으로 포용의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부분에서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격하지 않고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아버지같이 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수용하는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무토일간이 아버지와 같죠. 그리고 기토일간이 어머니와 같은데 무토와 기토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팔각별이 있습니다. 팔각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팔이라는 게 명리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팔은 재생, 쇄신,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리고 정사각형과 원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있고요. 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별무늬의 휘장과 왕관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은 확고한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생각의 방향에 향상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8가지 첫 느낌이었고요. 의미는요. 끈질김. 한번 마음먹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적 갈등과 외적 방어. 이질적이고 어울리지 않지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합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움.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옷이라든지 어깨에 저런 반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키워드는 모험, 경사, 바쁨, 역마, 여행, 운동, 리더십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마의 키워드가 많고요. 변화의 키워드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유동적인, 운동적인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키워드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지만 조금은 역마적인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운, 재물적인 운은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비교적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의로운 카드이기도 하죠. 장점은요. 행동적이고요. 빠르며 진취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성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는데 보고 좋은 카드 나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기에는 내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상당히 유용한 카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회사집 한다면은 원한 이성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점은요. 너무 빠르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고요. 선동적이고요. 과격하고요. 상대방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유할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그리고 질병을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역마의 키워드가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유행성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감기 또한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은 수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치료하면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인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데 조금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커요. 애정운을 보자면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즐거운 연인이 되지만 집착하면은 잃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과유불급이다. 과유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적극적인 부분은 누구나 잘 알겠어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너무 잘 알아요. 적극적인 부분, 사랑한다는 부분, 잘 하겠다는 부분. 하지만 과도하면은 멀어진다.
공부 합격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하면은 합격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장이나 승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승진 합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이사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은 역말 키워드가 있으니 매매나 이사 운이 상당히 좋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이익이 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이 카드를 가지고 조언을 드리자면요. 연애운은 솔로의 경우 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됩니다. 커플의 경우는 이상형과 연애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상형들이 보여 바람을 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재물운으로 볼 때는요.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요. 전차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